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이어서 이 동포 정책 특강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법무부가 이 지난 2월 12일 이 동포 체류 통합 정책 이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외 동포 체류 자격하고요, 영주 자격 이 자격 변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이 법무부가 조목조목 이 답변을 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반복해서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 정책 설명회를 들어보고 한 분이 또 글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글을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에서 방문 취업 H2 비자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국 동포입니다. 오늘 제가 김용필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쓴 이유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동포 후손들의 뿌리와 저의 개인적인 간절한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김용필님, 현재 중국에 남겨진 저희 조선족 후손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한글을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말을 잊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올바른 문화, 지식을 배우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 재외동포 F4 비자로 변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 때 범한 일로 하여서 무범죄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없던 시절의 한 번의 실수가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되어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 밤 깊은 후회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에 온 이후로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필님, 부디 저희 동포 후손들이 한민족의 뿌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같이 과거의 실수로 고통받으면서도 성실히 살아가려는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내주신 분도 한국에 와서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데 아마 이제 중국에서 무슨 범죄 경력 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범죄 경력 증명서를 좀 떼기가 어려워서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그런 말인데, 네, 혈기왕성할 때에 이 젊은 시절에 한번 이렇게 좀 잘못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는 선처를 요청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동포 여러분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한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제가 뭐 실제로 통화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이 문자를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그 문자로 보내주신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범죄 경력 증명서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비자 신청을 하거나 체류 자격 변경 신청할 때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몇 차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의지를 갖고 또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또 이렇게 탄원서와 반성하는 그런 글을 함께 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서 과연 이 그 중국에서 어떤 이
사유로 이 무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지 일단은 그 부분부터 좀 정확하게 저도 알아야만 또 거기에 맞는 이 또 이렇게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내용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처한 현실을 또 이렇게 한 단편을 보여주는 글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영주 자격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하고 이 영주 자격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영주 자격은 우리가 일반 외국인이 받는 영주 자격이 있고 그리고 재외동포가 받는 영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이 영주 자격하고 이 재동포의 이 영주 자격 여기에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재외동포하고 영주 자격 차이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왜 영주 자격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럴까요?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중에 하나이고 상당히 좋은 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 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령의 동포들, 그냥 60대 이상 돼서 고령의 동포분들이 영주 자격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크게 보면은 아마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좀 그 부담이 커서 이렇게 영주 자격을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은 최저 건강보험료가 국민 1인당 그러니까 그 지역 보험료죠. 그의 평균 보험료 그 이상을 냅니다. 지금 한 16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지역 가입자의 이 평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내는데 지금 15만 원, 16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중국에서 오신 동포분들이 또 한국에서 많이 체류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고령의 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가산 금액을 붙여서 한 5만 원 이상을 이 가산 금액을 붙여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분이나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알고 있죠. 지역 가입자의 평균을 최저 보험료로 이렇게 내게 돼 있다. 그렇게 내도록 이렇게 이 건강보험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그러니까 평균 보험료를 최저 보험료를 적용해서 낸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0만 원 정도만 되는데 지금 중국 동포들은 실질적으로 16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는 5만 원, 6만 원 이상은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한국에 고령 동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연령층들이 많은 거죠.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가산 금액 그래서 5, 6만 원을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아주 높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령동포들은 1차적으로는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그런 욕구가 높다. 뭐 이런 거를 그냥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뭐가 있나요? 아마 이 취업 활동에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활동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취업 활동에 있어서 이 제한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 활동에 어떤 자유로움을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류의 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류의 안정성. 재외동포 체류 자격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범법이나 아니면은 과태료 뭐 600, 7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체류 연장이 안 되고 이 출국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어쨌든 이 중대범죄에 해당이 되면은 이 뭐 300만 원 이상 뭐 이 정도 이렇게 벌금만 나와도 이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되고 출국해야 되는 그만큼 체류에 있어서의 이 불안정성이 여전히 있죠. 여전히 외국인의 신분입니다. 그런 영주 자격으로 있으면은
아주 그냥 국가 질서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그러니까 뭐 내란이라든가 너 외환이라든가 또 뭐 간첩 행위라든가 어쨌든 그런 중대한 이 국가의 질서를 흔들 만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이 체류가 보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 체류에 있어서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 영주 자격을 취득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영주 자격을 갖고 있으면은 뭐 국가에서 어떤 생활 어려움이라든가 너무 이럴 때에 보조금, 쉽게 말해서 이 코로나19 때에 그 긴급 재난 소득 금액이라는 걸 지원을 했죠. 근데 방문 취업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있는 동포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주 자격이나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은 그 비용도 받았죠. 이만큼 저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하고 영주 자격하고 상당한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포 여러분들이 영주 자격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이 또 국적과 영주 자격일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 자격을 또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거는 그거 같아요. 일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 자격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영주권 전치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영주권 전치주의에 따라서 일반 우리 있는 동포분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으로 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주 자격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있어서 왜 동포들이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지 왜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단계상 영주 자격을 먼저 취득을 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영주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바로 한국 국적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국적 취득과 이 귀화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동포 여러분들이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에는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주 자격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국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면은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중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은 혹시 중국에서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중국의 일정 뭐 그 토지 관리권이라든가 이런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중국 국적을 그대로 좀 유지해야 되는 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영주 자격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런 우리 중국 동포들이 갖고 있는 이 특수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은 사실 만 65세 이상이 되면은 한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 그 본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이 복수 국적자로 또 한국 국적을 또 이렇게 영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 서약서 그것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또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은 중국이 그걸 알게 되면은 바로 이 중국 국적을 취소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또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더 큰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복수 국적을 인정합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이제 고려인 동포, 러시아 출신이나 뭐 살인 동포들은 러시아 국적하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또 한국 국적, 한국 국민을 이 복수 국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중국 동포들은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측면, 이런 특수성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자격인데요. 일반 외국인이 영주 자격하고 재외동포의 영주 자격. 네, 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뭐 이렇게 영주 자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역시 저희 동포세계에 함께 해주는 이 후원 협력 기관이 있죠. 이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세운병원, 네, 관절 이 척추 전문 병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광고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포 이 신풍, 그러니까 신풍역 이 4번 출구 앞에 있는 삼성햇살 내과의원 위 대장 이 내시경, 그러니까 내과 전문이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광고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도수치료, 네, 이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는, 네, 온트림 이 재활의원, 이렇게 지금 광고로 계속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실 때에 이렇게 또 저희 동포세계에 함께 후원 협력하는 곳 이용을 하시면은 또 여러분들 미리 또 전화를 주시고 저희 방송을 보고 왔다고 하면은 더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외국인과 이 재동포의 영주 자격을 좀 제가 이 비교 신청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 일반 외국인과 그리고 재외동포 이 영주 자격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영주 자격 신청 비교해보기, 이렇게 표입니다. 자, 한쪽은 일반 외국인, 한쪽은 재외동포. 보십시다. 이 영주 자격을 비교한 겁니다. 자, 신청 시기를 볼까요?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체류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는 국내 체류 2년 이상만 되면은 영주 자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일반 외국인은 5년, 재외동포는 2년 이상이다. 자,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일반 외국인 볼까요? 법령 준수, 품행 단정, 이런 거를 봅니다. 그래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 생계 유지 조건, 그래서 크게 소득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네. 자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가구당 평균 순자산입니다. 네, 자산 같은 경우. 그리고 기본 소양 조건, 한국어 능력, 네, 이런 거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재외동포 볼까요? 자, 법령 준수 품행 단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제가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생계 유지 조건을 보는데요. 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입니다. 예, 일반 외국인은 GNA 2배 이상이지만은 우리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그냥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 5,240만 원, 네, 1인당 국민총소득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게 2배이니까 한 1억 원 넘게 있어야, 소득이 돼야 이 영주 자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은 똑같습니다. 전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발표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외국인과 다르게 기본 소양 요건, 네,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재동포는 한국어 능력 이 제출을 하지 않지만은 이번에 2월 12일 발표에 의해서 한국어 능력 그 우수자인 경우는 경제소득, 그러니까 생계유지 조건 1인당 국민총소득을 70% 이상으로 적용을 하겠다 하고 이런 인센티브제를 발표를 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이 일반 외국인과 재외동포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생계유지 능력 입증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볼까요? 고액 투자자, 특별 공로자, 특정 분야 능력 소지자, 관광 휴양 시설 투자자, 공익사와 일반 투자자, 공익사와 은퇴 이민 투자자, 기술 창업 투자자,
조건부 고액 투자자. 네, 이렇게 고액을 한국에 그냥 투자하고 오신 분들, 네, 생계유지 능력 입증 면제 대상이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그리고 관광 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또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또 일학습 연계 유학 자격 또는 GKS 국립국제교육원 장학생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 그리고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영주 자격 약호를 대상으로 한다. 네, 이런 사람들은 일반 외국인이어도 생계유지 능력 입증이 면제 대상이다. 자, 그러면 이 재외동포도 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 입증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자,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 중에서 대한민국 기업가의 연간 교육 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그리고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네, 연간 교역량 20억 원 이상인 사람, 네, 무역을 열심히 잘한 사람들, 네, 국외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미화 달러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그리고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은 이렇게 생계유지 능력 면제 입증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국적 취득 요건을 구비한 동포도 생계유지 능력 입증 면제 대상입니다. 자, 국적 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복수 국적자였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귀화 또는 국적 회복을 하고선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그리고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중국에서 출생한 자 중에서 국적 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은 네, 생계유지 능력 입증 면제 대상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 동포는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중국에서 출생한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국적 회복 대상자이지만은 조건이 있었죠. 한국의 친인척에 8촌 이내 친인척에 인후 보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거 한국의 친인척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국적 회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별 기화 요건을 갖춘 사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별기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생계유지 능력 입증 면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본 소양 요건 면제 대상, 이 한국어 능력 등 이런 거죠. 자,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고액 투자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또 만 15세 미만자, 그리고 정규 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 이런 사람들은 네, 기본 소양 요건, 한국어 능력 입증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는 어떻죠? 재외동포는 기본상 면제 대상이 되나 한국어 능력 우수, 자원봉사 활동 이력이 있으면은 소득 요건 완화 혜택을 부여를 한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 3부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 외국인과 재외동포 영주 자격 신청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는 이 재외동포가 또 왜 이렇게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서 영주 자격으로 이렇게 체류 자격이 바뀌게 되면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시면은 그는 영주증을 부여받게 되죠. 근데 이제는 이 법무부 출입국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는 분류부를 보면은 외국인으로 별도로 분류가 돼서 됩니다. 그래서 이 동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런 게 좀 약간 희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통해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앞에 동포 영주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동포로서의 영주 자격을 취득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완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 그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나면은 이 영주증에 버금가는 그런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배우자라든가 그러니까 비동포인 배우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영주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배우자들도 F-2로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할 수 있어서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영주 자격을 또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도 비동포인 배우자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또 질문이 있거나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항상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런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